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바웃텍스 세무사 김민주 세무사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요. 급여 지급에 따른 절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가족이 회사에서 직접 근무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죠. 그래서 직접 가족이 근무를 할 경우에 급여에 대한 신고를 함에 따라서 각종 절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는 사대보험료 부담이 또 상대적으로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족에 대한 급여 신고를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절세 효과 비교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절세 효과를 비교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점이요. 근로소득세하고요. 급여를 신고하게 되면 그 직원들하고 똑같이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죠. 연말정산을 하시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하고 그에 따른 사대보험료가 부과가 되실 거고요. 자, 요거의 합계 금액과 세금 절감 효과의 기업의 세금 절세 효과를 비교를 하셔서요. 만약에 절세 효과가 크다면 그 신고를 함으로써, 급여 신고를 함으로써 회사의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걸 고려를 하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될 점은 이 기업이 어떤 한계 세율에 직면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개인사업체고요. 이익이 많이 나서 높은 세율에 직면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개인사업 같은 경우에 최고 세율이 38%인데요. 35% 정도를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소득세 35%와 그에 따른 주민세 3.5% 해서 총 38.5%의 한계 세율에 직면하고 계시는 사업체라고 가정을 한다면 38.5% 하고요. 여기에 따른 절세 효과는 가족의 연봉 플러스 사대보험료의 절반의 한계 세율을 곱해서 절세 효과를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대보험의 절반인 이유는요.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 급여 같은 경우에는 연봉 같은 경우에는 전액 비용 처리 되시죠. 근데 사대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이기 때문에 그 반이 비용 처리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대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기타 고용산재 같은 경우에 있는데 고용산재 같은 경우는 가족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사대보험료가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한 16% 정도 옵니다. 그러면 그 연봉에 대한 비과세를 뺀 연봉 금액에 대한 사대보험료 16%를 곱한 그 사대보험료 총 부담 금액하고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그 근로소득세와 사대보험료를 합한 금액 이게 실질적으로 급여 신고를 함에 따라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보고요. 그것과 그 기업의 세금 절감 효과를 비교하셔서 급여 수준을 신고 여부하고 급여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가족의 급여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은 급여를 신고를 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동종업계 평균 감안하셔서 적정한 금액 수준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